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월 달에 뭐 이렇게 자세하게 강의를 하지 않는데,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요, 내년 10월 28일 날 시험 치는 수준으로 똑같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어차피 있잖아요, 기초 강의 못 듣고 하면 정신없어요.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요, 어차피 내용을 알고 한 번 더 듣는 게 낫는 것이지, 알겠죠? 자, 보시면 등기죠. 우리는 1부동산 1등기를 기준으로 모요인 등기라도 모방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부동산 1등기인데요, 여기서 보면 뭐가 안 돼요? 이중 보존 등기는 안 돼요.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등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등기가 유효든 무효든 관계없이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 나는 소유권 취득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인 경우라 할지라도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그래서 그걸 특별 규정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등기의 공신의 원칙은 인정되지 않는데요, 이것은 뭐가 아니냐면, 여러분요, 이것은 특별 규정이 나오는데 우리는 공신의 원칙에 대한 예외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중 보존 등기로 무효이죠. 그런 취득시효가 안 돼. 왜? 이중 보존 등기로 무효인 등기는 나중에 그 등기부를 폐쇄를 해보거든요. 그걸 폐쇄 등기부란 말이죠. 그래서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고요. 우리가 토지 대장이죠. 대장에는 분할이 되어 있지 않아요. 분할이 되어 있지 않는데 등기부에만 분할이 됐어. 등기부에만. 그러면 안 되지. 원래 우리가 토지를 분할할 때는 먼저 대장에다가 분할을 하고 등록을 하고 그것을 등기부에 등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무효이다. 이것도 취득시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시효가 안 되는 것은 그냥 등기는 유효든 무효든 관계없이 그 등기를 기준으로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는데, 안 되는 건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이중 보존 등기로 무효인 경우, 그 다음에 대장에는 분할이 되어 있지 않는데 등기부에만 등기가 되어 있다. 분할 등기가 되어 있다. 그 분할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봐봐요. 이게 등기부예요. 등기부에 갑이 지금 소유자잖아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위조한 거예요. 을이요.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잖아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공신의 원칙이요. 그러니까 을의 등기가 무효이면 병이나 정은 절대로 소유권 취득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 그 등기가 아무리 유효인 등기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등기는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병의 등기가 4년 앞으로 돼 있고 정이 6년에서 모두 몇 년이죠? 10년이죠. 물론 한 사람이 10년에도 돼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한 것을 등기를 승계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10년간 등기가 돼 있고 10년간 점유를 하잖아요. 점유. 그러면요, 이 정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여기는 왜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하냐? 우리가 점유 취득시효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런데 여기는 등기부 취득시효는 이미 뭐가 되어 있으니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몇 년만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이것을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요, 점유는 그럼 어떤 점유냐? 자주점유, 평원점유, 공연점유, 선의점유를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무과실점유. 우리는 뭐라 그랬죠? 우리 점유취득시효는 뭐 어디까지? 점유취득시효는 자주평원 공연 여기까지. 자주평원 공연 점유까지만 점유취득시효죠. 그런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선의 무과실이 더 포함되는 거예요. 선의 무과실이. 그런데요, 자주평원 공연 선의 점유는 추정이 되죠. 우리가 추정된다 말은 뭐라고 그랬죠? 몇 번이나 얘기했죠? 뭐뭐가 추정된다 이 말은 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다투는 상대방이 증명하는 거예요? 다투는 상대방이 증명하고,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증명하고? 내가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투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무과실은 추정되잖아. 추정되지 않으면 누가 증명한다? 내가 누구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주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인데 우리가 점유취득시효는 자주평원 공연까지만, 그 다음에 어디는 여기 등기부 취득시효는 선의 무과실이 더 있죠. 그럼 이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냐 점유에 관한 것이냐 이게 문제잖아요. 선의 무과실은 자주 점유, 평원 점유, 공연 점유, 선의 점유, 무과실 점유, 점유에 관한 것이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뭐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뭐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하고, 여기는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해.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등기는 앞에 사람까지 합해서 10년이다. 등기가 승계한단 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일단 정의 즉시로 소유권 취득했죠.
소유권을 치겠는데 무가 또 등기소를 또 위조해서 간 거예요. 정이 소유자인데 무가 또 등기소를 또 위조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누가 소유자다? 여전히 정이 소유자죠. 정이. 왜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몇 번 얘기했죠? 이 말의 뜻이 뭐냐? 우리가 등기라는 것은 소유권 취득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것이지 존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소유자로서 내가 소유권을 존속시키려면 내 앞으로 등기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효력 존속 요건이라고 그래. 그런데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고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가 등기소를 위조해서 갖다 갈지라도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정이 소유자고, 정이 소유자인데 지금 현재 등기는 누가 앞으로 되어 있다? 무 앞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정이 소유권에 의해서 무의 등기를 말소로 청구하죠. 소유권에게서 말소를 청구하니까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고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한다. 이것을 등기부 취득시효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뭐가 중요하냐? 이중 모종 등기로 안 된다. 대장에는 분할이 안 되는데 등기만 분할되어 있다. 이것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선의 무과실은 어디에 가는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고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중요하다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산 선의취득. 여러분, 우리가 동산 선의취득은요,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2번인가 밖에 없어요. 30년 동안에요.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자지 동산 중개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이 동산에 관한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선의취득이라는 게 뭐냐? 우리 여기 보면 무슨 말이죠? 평온하고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는, 양수란 말이 거래를 때문에 거래한 사람은 선이며 과실 없이죠. 그걸 점유할 때는 그때는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즉시란 말이 중요하죠. 즉시. 왜냐? 양수 거래를 했으니까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런 봐봐요. 편의점에 가서 여러분들이요, 예를 들어서 비터 500 한 병을 산다고 해봐. 그럼 비터 500을 샀죠. 그러면 나는 언제 소유자가 되죠? 10년 있다 소유자가 돼요? 바로 소유자가 돼요? 바로 소유자가 되죠. 내가 샀으니까. 거래라고 하는 말은 사고 팔고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다.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무권리자다 이 말이에요. 무권리자다 이 말이죠. 무권리자여도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어도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어도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여기 보면 우리가 선의취득은 첫 번째 동산이면서 거래가 돼야 돼. 그러니까 뭐는 절대로 안 된다? 부동산은 절대로 안 돼. 부동산은 뭐가 있다? 토지,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 다시 시작. 토지,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 그것은 안 돼. 그래서 동산이면서 거래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점유권은요, 점유권은 동산이 있는데 거래를 안 해. 그래서 안 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땅이죠. 전세권은 부동산이죠. 부동산이니까 이건 안 돼. 알겠죠? 부동산이니까 안 돼. 그 다음에 여기요, 유치권은 동산인데 거래를 안 해. 거래. 그 다음에 저당권은 부동산이니까 안 돼. 이건 동산이니까 안 돼. 거래가 없으니까. 얘는 부동산이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동산이면서 거래하는 것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동산이면서 거래하는 것, 소유권하고 뭐하고 질권하고. 여러분 질권이 뭐라고 그랬죠? 전당포. 질권은 우리 전당포에다가 물건 맡기고, 알겠죠? 돈 빌리죠? 그럼 전당포에다가 물건 맡기고 너 돈을 빌린 것은 부동산은 맡길 수가 있어 없어? 없죠.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산이면서 거래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권하고 소유권만. 그러면 소유권은 무슨 점이죠? 소유권은 자주점이죠. 그러면 질권은 전당포는 무슨 점이죠? 타주점이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여기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고 과실 없이가 되어 있죠.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그런데 무슨 말은 없어요. 여기에 자주점유란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자주점유 없죠. 자주점유가 없죠. 그럼 왜 그러냐? 소유권만 취득하면 자주점유라고 해야 되겠죠. 질권도 취득하니까 자주점유란 말이 없는 거예요. 질권은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다 이 말이죠. 알겠죠? 소유권은 자주점유고 우리가요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 임차권, 이것은 소유권을 전제로 한 권리죠. 소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죠. 이것은 무슨 점유라고 한다? 타주점유라고 그래. 그러니까 질권도 선의취득할 수 있으니까 질권은 타주점유니까 여기서 자주점유 이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자, 두 번째요. 동산이죠. 동산. 객체는 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 안 돼요. 토지, 건물, 임목, 명방, 농작물 안 돼. 5가지. 부동산이죠. 시작. 토지,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 5가지는 절대로 안 돼.
그다음에 부동산을 물권 하는 경우 안 돼. 어디겠죠? 부동산 물권, 저당권 부동산이죠. 용익물권 부동산이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런 것들 안 돼. 그래서 저당권, 지상권 등이라고 되어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들 안 돼. 부동산을 객체로 하는 거. 그다음에 준부동산은 뭐예요?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에 준한다 이 말이죠.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에 준한다 이 말이죠. 뭐가 있다? 자동차, 항공기, 선박. 우리요 부동산은 뭐라죠? 이런 부동산은 등기하죠. 그런데 동산인데 부동산의 흉내를 내는 것들이 있어. 이런 부동산은요, 자동차는 부동산처럼 뭐라죠? 등록을 하죠. 항공기도 등록을 하죠. 항공기. 선박은 뭐죠? 등기를 하죠. 선박 등기.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마치 이런 것들 선박이라든가 항공기라든가 자동차나 이런 것은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죠. 여러분 움직이면 뭐다? 동산이죠. 움직일 동이니까 동산인데도 불구하고요, 그것은 부동산처럼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처럼 취급해 준부동산, 다른 말로 이것을 의제부동산이다 이렇게. 의제부동산,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여기 유가증권은 안 되죠. 우리 옛날 민법, 구민법, 우리가 구민법하고 신민법인데 60년 1월 1일 이전의 민법을 구민법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뭐란다? 우용민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우용민법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1월 1일 이후의 법을 말한다. 이것을 신민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신민법이다 이렇게. 이것을 구민법이고 우용민법이고 이것을 신민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냥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법이 민법이 무슨 법이에요? 신민법이다 이런 말이죠. 옛날 우리나라는 법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일본의 지배를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우용민법은 일본의 민법을 그대로 갖다 썼다고. 해방되고 나서도. 언제까지? 60년 1월 1일이 되기 전까지. 알겠죠? 그 다음에 거래. 아까 우리가 말했죠. 동산을 거래해야 되죠. 양수라고 했으니까 거래. 거래가 금지되는 건 마약류 같은 건 안 돼요. 금전은 원칙적으로 안 돼. 그럼 금전은요, 이것을 화폐 수집의 경우는 가능하죠. 우리가 물건을 아니라면 어떻게 물건. 자, 봐봐. 이 물건이 원래는 5만 원이에요. 지금 조금 썼으면 어떻게 낡았으니까 2만 원 가격이 떨어져야 되죠. 그런데 이 물건이 지구상에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원래는 5만 원인데 이게 5만 원이요,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이것은 물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봐봐, 돈은요, 5년 전에 발행된 아주 옛날 만 원짜리나 오늘 발행된 5만 원짜리나 가격이 똑같아요, 틀려요? 가치가 똑같죠. 그러니까 그것은 물건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말한다 우리가 가치로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래 금전은 물건이 아니고 가치로 평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죠? 신권이든 국권이든 관계없이 돈의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어때요? 100원짜리로 5만 원이나 10원짜리로 5만 원이나 1000원짜리로 5만 원이나 그냥 5만 원짜리 한 장이나 똑같죠? 다 5만 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치로 기준한다. 가치. 그래서 그것은 원칙적으로 물건이 아니니까,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니까 선의 취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화폐 수집을 하죠. 화폐 수집하면 여러분요, 화폐 수집까지 보면 1000원짜리를 10장을 모아놨어. 우리는 1000원짜리 10장이 얼마나 간다? 만 원이라고 하죠? 걔들은 50만 원이라고 그래. 왜 50만 원이냐 물어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뒤에가 다 가만 붙어 있거나, 끝에가 뭐 숫자 있잖아요. 화폐 보면 숫자 가만 붙어 있거나, 뒤가 또 나만 붙어 있거나, 인쇄가 또 잘못된 돈이 있어. 인쇄가 잘못됐는데 시중에 유통되는 돈이 있다고. 그런 돈은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건 분명히 1000원짜리인데 50만 원 받고 팔아. 왜 미친놈들이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그것을 화폐 수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화폐 수집이, 그것은 가치로 따지는 게 아니죠. 뭐로 따진다? 물건으로 따져. 물건으로. 알겠죠? 그래서 지난번에요, 화폐 수집가를 보니까요, 무슨 1년 번호 있죠. 1년 번호 쭉 해놓고 나서요, 이거 얼마냐 그러니까 50만 원 가치가 있다. 1000원짜리가 10장인데요. 그래서요, 이해를 전혀 못했죠. 그거 1000원짜리 들고 가서 가게 가가지고 50만 원치 물건 달라면 준다 안 준다? 아무도 안 주죠. 알겠죠? 우리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건데요, 그 사람들은 관심이 있죠. 그건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돈의 가치는 얼마인데? 만 원인데 물건으로 팔고 보니까 이런 물건이, 귀한 물건은 비싸고 흔한 물건은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귀하니까 똑같은 물건인데 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것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원래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보시면요, 여기 있죠?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트북이 있죠? 노트북을요, 의뢰한 사람한테 의리요 갑의 노트북을 가지고 있어. 빌려 쓰고 있어. 자기 것이 아니죠. 자기는 모골이잖아. 자기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 의리요, 자기 것이 그냥 병한테 팔아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여기가 뭐라고 그랬냐? 한번 봐봐. 여기 뭐라고 그랬죠?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판 사람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만다 소유권을 뭐 할 수 있다. 취득한다. 그걸 우리는 선의취득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한번 봐봐. 여러분 이 물건 여러분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학원 거예요? 학원 거 맞아? 어떻게 알아 그거를? 이게 학원 것이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학원에 있으니까 학원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내가 다른 학원에서 훔쳐온 거지 어떻게 하냐고. 그렇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부동산은 등기가 돼 있으니까 누구 건지 금방 알아. 그런데 동산은 누구의 소유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요 갑이 이걸 을한테 판다 이 말이죠. 그럼 을은요 당연히 누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갑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지 을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왜? 동산은 여기가 누구의 소유라고 쓰여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뭐다? 우리가 부동산은 등기부에 기재대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동산의 경우는 누군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 사람 것이라고 믿고 사는 건데 남의 물건을 훔쳐다가 팔았다 이 말이죠. 그래도 내가 알아 몰라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갑의 소유라고 믿고 내가 사는 거죠. 그러면 샀으면 어떻게 한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걸 뭐란다? 동산에 있어서 점유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점유하고 있죠? 그럼 일단 이건 누구 걸로 본다? 내 걸로 보고 여러분 이걸 내가 나한테 사줘? 그럼 여러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설령 이것이 내 것이 아닐지라도. 알겠죠? 우리가 부동산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지만 동산의 경우는 뭘 인정한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 걸리자죠? 을이 뭐 걸리자? 그런데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자기 것이 그냥 처분한단 말이죠. 뭘 해서? 유효한 거래를 통해서. 그럼 병이 선의로 취득한다. 생각을 해봐. 선의로 취득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자, 갑의 것이죠? 갑의 것을 을이 훔쳐서 나한테 팔았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죠? 근데 갑이 오겠죠? 뭐라고? 자기 거라고. 그럼 나는 뭐라고 그래? 나는 당신 건지 몰랐는데요? 나는 누구 것이라고 믿고 을의 것이라고 믿고 샀는데요? 이러죠. 나는 당신 건지 몰랐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선이라고 해? 악이라고 그래? 선이라고 하죠. 선의로서 나는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걸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모걸리자일지도 나는 소유권 소유자가 될 수 있다. 그걸 동산의 경우.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유효한 거래를 해야 돼. 그래서 유효해야 되니까 만약에 을이 대리권자면 대리이면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을이요 무권대리다. 그럼 무권대리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그리고 만약에 을이 무권리자가 돼야지 무권대리다.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건 병은 선의취득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을이 제한능력자다. 미성년자다. 을이 미성년자. 그럼 우리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없으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을이 미성년자다. 그럼 병은 선의취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선의취득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권리자여야 되지 무권대리나 미성년자 제한능력자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거래를 해야 되죠. 그러면 상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래가 아니다. 아니죠. 그럼 상속은 거래가 아니죠. 그 다음에 사실행위는 뭐냐면 옆집의 산인데 우리 집 산인 줄 알고 내가 그 나무를 베온 거예요. 이게 우리 산은 여기고 옆집 산은 여기인데 내가 그걸 모르고 옆집 산에 가서 우리 집 산인 줄 알고 나무를 벌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베어왔다 이 말이죠. 이것은 사고 팔고 했어 안 했어? 아니죠. 사고 팔고 거래가 아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선의취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 유실물 뭐예요? 여러분들이 오늘요 눈이 많이 와. 그래서 우산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에 갈 때는 눈이 안 와. 학원에다 우산을 놓고 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걸 유실물이라고 그래. 그 유실물을 내가 주었어. 내가 준 것은 뭐죠? 거래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래서 선의취득이 안 돼. 그러니까 선의취득은 뭐를 해야 돼요? 동산에 대해서 뭘 해야 돼? 거래를 해야 돼. 거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거래는 뭐다?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 이게 거래죠. 경매나 이게 거래죠.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인도의 방법은 점유계정, 간이인도, 반환청구의 양도 이렇게 있어.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우리가요 여기서 현실의 인도가 있어요. 현실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갑이 물건을 가지고 있죠. 이것을 갑이요 을한테요 그대로 이렇게 넘겨주는 거. 이것을 현실의 인도라고 그래. 갑이 있으면 이렇게 너 가져. 이렇게 현실의 인도. 그러면 간이 인도가 뭐냐? 간이 인도. 말을 봐봐. 간이 인도. 그럼 간이 인도는 뭐죠? 봐봐. 인도죠. 인도는 이 갑을 양도인이고 을을 양수인이라고 그래. 갑을 양도인, 을을 양수인이라고 그래. 그럼 이런 말 생각을 해봐. 현실의 인도는 인도에 있다는 것은 양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돼? 양수인이 가지고 있어야 돼? 양수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럼 여기요
간이 인도는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 양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돼? 양수인이 가지고 있어야 돼? 양수인이. 왜? 인도 그러면 양수인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알겠죠? 그러면 이게 현실인다고 간인다고 똑같은 인도인데 차이가 뭐냐 이 말이지. 자, 갑이요. 갑이 자기 물건을 을한테 빌려줬어. 을한테. 을이 지금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을이 가지고 있어요. 빌려줬어. 그런데 갑이 물건을 판다고 그래. 그러니까 을이 뭐라고 한다? 아, 그거 팔 거면 그럼 내가 살게요. 내가 살게요. 이렇게 얘기해. 누가? 을이.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어떡한다? 그럼 갑이요 을한테 물건 돌려받았다가 다시 돈 받고 넘겨줘야 돼요? 그냥 돈만 주라고 그래요? 돈만 주라고 하죠. 돈만. 그래서 말한다. 아, 그러면 을로 나한테 돈만 줘. 돈만. 그리고 너 가져.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누가 지금 가지고 있다? 양수인이 점유하고 있다 이 말. 이미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어. 그럴 때는 말로만 그래 너 가져. 돈 주고 너 가져.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간인도. 간단하게 인도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점유계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럼 이러면 점유계정은 뭐냐? 점유계정요. 이런 부동산에서 많이 보는데 부동산에서. 여러분 이렇게 자기 집이죠. 갑이라는 사람의 집인데요. 갑이 이걸 을한테 팔아. 을하고 매매를 해. 매매라서 을이 그럼 소유자죠. 매매라고 난 다음에 갑이요. 그 다음 여기서 뭐란다? 여기서 자기는 소유자죠. 소유자인데요. 이 사람이 임차인. 월세 사는 사람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임차인으로.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갑이 소유자였죠. 그래서 지금은요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갑이 을한테 팔고 나서 갑이 지금 집이 자기 집인데 내가요 한 6개월만 더 살다가 나는 이민 가려고 그래. 다른 집을 구할 수 없잖아요. 내가 집을 팔 때 이 집에서 6개월만 더 살고 싶어. 그러니까 집을 팔았으니까 집을 팔기 전에는 소유자인데 팔고 다시 월세를 사니까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나는 맨 처음에는 소유자로서 점유했는데 지금은 누구로서 점유한다? 임차인으로서 점유한다. 즉 점유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걸 계정이라고 그래. 맨 처음에 내가 소유자로서 점유했죠. 지금은 누구로서 점유한다? 임차인으로서 점유한다. 그것을 점유 계정이라고 그래. 그럼 봐봐. 그럼 이러면 문제가 뭐예요? 제3자가 봤을 때는 어떻게 돼? 제3자가 봤을 때는 소유자가 바뀐 것처럼 보여?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여?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왜? 맨 처음에 누가 소유자였죠? 갑. 그런데 여전히 그 집에서 누가 살고 있어? 갑. 그래 여전히 지금 이 갑은 원래는 임차인인데 임차인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누구로서 보인다? 소유자인 것처럼 보인다. 우리 방금 동산에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죠? 동산에서는 거래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거래라면 소유자가 갑에서 누구로 바뀌어야 돼? 을로 바뀌어야죠. 실제로는 갑에서 을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 갑이 가지고 있죠. 그걸 점유 계정이라고 그랬죠. 알겠죠? 팔고 나서 계속 가지고 있는 건 점유 계정이죠. 이런 경우는 제3자가 봤을 때는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것처럼 보여? 없는 것처럼 보여? 없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을 우리는 점유 계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 계정은 거래가 없는 것처럼 보여.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선의취득이 안 되는 거야. 아주 중요해. 거래가 뭐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중요해. 점유 계정은 선의취득이 안 된다. 만약에 선의취득은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점유 계정 그러면 그건 무조건 선의취득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주 점유는 불필요하다. 왜요?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자주 점유인데 질권도 선의취득이에요. 질권 전당포. 질권은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다. 타주 점유. 그래서 자주 점유할 필요는 없고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이다. 아까 우리 썼는데 평원, 공연, 선의는 뭐가 되고? 추정되고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뭐를 봤냐면 등기부 취득시에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부 취득시에서 선의 무과실은 뭐라고 그랬죠?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선의 무과실은 뭐에 관한 것이죠? 그것은 점유에 관한 것이고 뭐에 관한 것이 아니다?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선의 측에서 선의 무과실은 물권적 합의와 인도를 할 때까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설명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동산을 가지고 설명하면 좀 이해가 안 돼. 부동산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 부동산을 보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이걸 을한테 팔아. 을한테 2월 1일 계약금을 받아. 계약금을 받고 그다음에 이게 뭘 받죠? 3월 1일 날 중도금을 받아. 중도금을 받고 그다음에 4월 1일 날 잔금을 받아. 잔금. 그다음에 잔금을 받으면서 뭘 줘? 잔금 받으면 뭘 줘? 등기를 줘. 등기 서류를 줘. 등기 서류를 주죠. 등기 서류를 줘.
등기에 서류를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등기 서류, 권리증을 준다 이 말은 이전에 이 집이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너 것이다, 너 것이다 이 말이죠. 너 가져 그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등기 서류를 준 것은 물권을 즉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것을 물권적 합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소유권을 넘겨줄 합의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뭐를 하게 되면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자가 되죠. 알겠죠? 이 물권적 합의를 뭐라 한다? 그것을 물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권적 합의를 물권행위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요,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을 받죠. 잔금을 받으면서 뭐를 준다? 등기 서류를 준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 등기 서류를 주는 것을 이전에 이 집은 너 것이다, 그것을 물권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다 이 말이죠. 그건 물권적 합의.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물권행위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는 물권행위라면서 뭐를 하면 돼? 등기를 하면 돼. 그런데 동사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동사는 물권적 합의라면서 뭐를 준다?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인도.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 보통 여러분들 편의점에 가죠? 편의점에 가면 어떻게 하죠? 비트오백 1,000원 주면서 비트오백 바로 가져오죠. 그러니까 편의점에 가서 살 때는요, 뭐가 없냐면요, 어디가 물권적 합의고 뭐 어디가 인도인지, 인도 받은 것 속에 물권적 합의가 포함된 걸로 봐. 그러니까 구분이 잘 안 돼. 그런데 여러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프로젝트가 있죠. 프로젝트를 내가 살라고 그래. 그럼 프로젝트가 300이야. 지금 당장 살 수는 없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 일단 내가 계약금 걸고 갈게요. 저도 이거 뭐죠? 전자제품 살 때 바로 들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키울 수가요, 거의 한 80kg 정도 돼요. 그럼 바로 들어올 수 없잖아요, 혼자서. 그래서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계약금만 100만 원 걸었단 말이죠. 걸고 난 다음에 다시 가져왔단 말이죠. 그래서 계약금 걸어놨죠? 아직 인도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죠. 그리고 내가요, 잔금을 쐈단 말이죠. 잔금을 쐈으면 이제는 내 거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나한테 주기로 이제 그 사람이 원한다. 아, 그럼 여기서 이제 해놨으니까요, 언제든지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잔금 쏘고 나서 그 다음날 가져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단 잔금을 쏘면서 내 거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이것을요, 다른 데다 이렇게 보관해놨을 거 아니에요? 이건 남의 것이다. 이거 팔면 돼, 안 돼? 안 돼. 그걸 물권적 합의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여기가 보내줬죠, 학원에 보내서 학원에서 받았단 말이죠, 이것을요. 그걸 인도받았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원래 동사는 우리가 보면 편의점 가서 물건 사듯이 돈 주면서 바로 그냥 가져버리니까 뭐가 물권적 합의고 뭐가 인도고 잘 구별이 돼, 안 돼? 안 되지만 이런 경우는 구별이 되죠, 지금 동산이어도. 그러니까 동산도 물권적 합의가 있고 뭐가 있다? 인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 이제 그걸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요, 우리는 선의무가 실은 언제까지 선의무가 실이냐? 여기 물권행위, 방금 물권행위를 뭐라고 그랬죠? 물권적 합의. 이것을 물권행위라고 그랬죠? 합의하고 인도할 때까지 선의무가 실이 돼야 돼. 잘 봐봐. 그럼 완성시까지라고 그랬죠. 여기 시험에 잘 나와.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의 측에서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2번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고 한다면 가장 쉽게 나올 거 아니에요? 답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럼 가장 쉽게 나오면 뭐냐? 점유 계정이 정답이 될 수 있어. 점유 계정으로 선의 취득 안 된단 말이죠.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거예요. 합의는 2월 1일인데 인도는 2월 3일이야. 합의는 2월 1일인데 인도는 2월 3일이야. 그러면 언제까지 선의무가 실돼야 돼? 2월 3일까지.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합의가 인도보다 빠를 때, 합의가 인도보다 빠르면 인도시까지 선의무가 실. 인도가 합의보다 빠르면 언제까지? 합의시까지 선의무가 실. 합의가 빠르면 언제까지? 인도시까지. 인도가 빠르면 언제까지? 합의시까지 선의무가 실이다. 이걸 이해해야 된다. 이걸 이해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해. 알겠죠? 두 번째로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 사람이 원시취득 하죠? 즉시적 소유권 취득하죠? 원시취득이에요. 이건 원시취득인데 여기서 원시취득이란 말의 뜻이 뭐죠? 자, 지금부터 승계취득하고 승계취득이란 말하고 원시취득하고 설명을 해. 원시취득이란 말하고, 자, 그 다음에 승계취득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 응? 원시취득은 뭐고 승계취득이 뭐냐 이 말이지. 원시가 뭐야? 원시는 내가 처음으로 취득한 적, 내가 이러면 건물을 신축했어. 신축하면 내가 이 지구상에서 최초로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죠. 여러분들 어머니들이요, 아이를 낳죠.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돼? 그 아이는 지구상에서 최초로 밖에 나와가지고 뭘 본다? 뭘 취득한다? 인격권을 취득해. 인격권. 그러니까 그 아이가 밖에 딱 태어나죠. 태아가. 그러면 그 아이는 인격권이라는 것을 원시 취득해.
그럼 나는요, 이 아이에 대한 나는 엄마죠. 그럼 나는 이 아이에 대해서 뭐를 취득한다? 친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에 대한 친권은 내가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원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계를 먼저 승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승계한다는 말은 원시란 말이면 최초로 취득한다 이 말이죠. 원시는 최초로 취득한다 이 말이니까 내 앞에 누군가가 있어 없어? 있으면 안 되죠. 내 앞에 누군가, 내가 아까 최초로 취득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시 취득은 내 앞에 누군가가 없죠. 그런데 승계 취득은 내 앞에 누군가가 있어 없어? 있어야 승계하죠. 있어야. 그래서 항상 승계 취득은 내 앞에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전받은 걸 승계라고 그래. 내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원시라고 얘기해. 이해됐죠 지금? 자, 그럼 다시 이제 봐. 여기 이 병이라는 사람이 선이 취득은 원시 취득했죠. 그럼 원시 취득했는데 이 사람이 취득했는데요, 원래는 갑의 노트북을 의리 병한테 팔아가지고 병이 원시 취득했잖아요. 근데 노트북을 딱 가져왔더니 노트북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노트북이 안 돼. 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 뭐 꼬물을 내가 취득했네. 그래서 다시 이거 벌려니까 또 돈 들어. 돈 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병이요, 갑한테 말한다. 너 그냥 가져가. 이렇게. 원래 너 거였지. 처음에 너 거였지. 너 가져가.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왜? 원시란 말은 내 앞에 누군가가 있다 없다? 없다. 원래 이 물건은 갑의 거였어도 선의 취득은 원시 취득이야. 원시 취득하면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줘. 최초로. 그러니까 이것을 종전 소유자한테 당신 거니까 받아가라. 그럼 돼 안 돼? 안 돼. 왜? 원시란 말이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이런 원시라고 하는 말은 내 앞에 누군가가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됐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점유계정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매매나 교환이나 이런 것만 된다 이 말이죠. 점유계정 안 돼. 그 다음에 선의무과실은 언제까지 선의무과실이다? 물권적 합의 플러스 언제까지? 인도. 합의 플러스 인도. 인도가 빠르면 언제까지? 합의. 합의가 빠르면 언제까지? 인도. 다시 인도가 빠르면 언제까지? 합의. 합의가 빠르면 인도시까지 선의무과실. 원시 취득은 최초 취득이다. 그래서 종전 소유자에게 물건을 반환받아가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거래가 무효인 경우 이렇게 돼 있나요? 봐봐. 자, 항상 우리는요, 우리가 선의 취득은 뭐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유자라고 믿고 거래를 하게 되면 내가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아닌데 소유자라고 믿고 거래하면 내가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여기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무효예요. 무효.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이 사람은 선의취득 못하죠. 선의취득을 못한단 말은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면 권리자다 무권리자다? 무권리자. 아까 말했죠. 선의취득은 무권리자로부터 넘겨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유효한 거래를 했다? 그러면 선의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의취득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권리자면 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한번 볼까요? 여기요. 우리 아까요, 무권리자지 무권대리나 제한능력자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럼 아까 우리 여기서 말했냐? 여기 보면 무권대리나 제한능력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보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권대리나 제한능력자죠. 미성년자. 그럼 나는 선의취득을 못해. 선의취득을 못한다 말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권리자다 무권리자다? 무권리자다 이 말이죠. 이 사람으로부터 다시 넘겨받은 사람은, 그냥 내 앞에가 무권리자면 나는 그냥 무조건 뭘 한다? 선의취득한다. 내 앞에가 무권리자면 나는 선의취득해. 근데 내 앞에가 무권대리다, 내 앞에가 제한능력자다. 선의취득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내 앞에가 뭐다? 무효다. 계약이 무효? 된다 안 된다? 안 돼. 다시 넘겨받은 사람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이라고 되어 있죠. 이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의리요, 무권리자는 무권리자인데 의리 것을 병한테 팔아서 병이 선의취득을 했어. 선의취득을 했는데 보니까 의리요, 갑의 물건을 절도, 강도, 다른 건 절도 안 돼. 훔친 거예요. 절도나 강도. 그 다음에 유실물의 습득. 갑이 잃어버린 물건을 의리 길거리에서 준 거예요. 알겠죠? 다른 건 절도 안 돼.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징으로 돼. 이것만. 의리 무권리자인데 갑의 물건을 훔쳤어. 절도나 강도. 두 번째요, 갑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었어. 습득.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한다? 의리 이걸 병한테 팔아. 그럼 일단 병은 선의취득을 해. 선의취득을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갑은요, 절도 당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잃어버린 날로부터 2년 이내 이 말이에요. 절도 당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잃어버린 날로부터 2년 이내 이 사람이 봐봐요. 이 병이 을하고 10만 원 주고 샀죠. 10만 원 주고 10만 원 주고 샀으면 이건 대가를 변상하고 갑이요 병한테 10만 원 주고 너 얼마 주고 샀어? 영수증 있어? 영수증 뭐죠? 10만 원. 그 10만 원 주고 다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나한테 돌려줘. 이렇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을은 어떡하죠? 병은 일단 선의치를 했다가 갑이요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하면은 그때는 다시 돌려줘야 된다. 그걸 도포민 유실물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오직 뭐만 된다? 절도, 강도하고 유실물만. 시작. 절도, 강도하고 유실물. 이것이 또 중요해. 선의치에서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는 안 된다? 여기 봐봐. 점유 보조자의 횡령한데 이건 횡령이죠. 횡령. 횡령은 절도나 강도가 아니죠. 점유 보조자는 뭐죠? 알바생. 알바생. 아까요 금전은 아까 우리 금전은 선의치기 처음부터 된다겠어요? 안 된다겠어요? 금전은 특수한 동산으로서 선의치기 안 된다고. 선의치기 안 되니까 도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점유보조자 횡령이지 절도나 강도가 아니잖아요. 횡령이잖아요. 그래서 선의치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니 뭐죠? 도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사기도 절도나 강도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횡령이나 사기는 절도나 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을이요 갑한테 횡령이나 사기를 쳐가지고 을이요 이걸 병한테 팔죠? 그럼 병은 일단 선의치를 하죠? 갑은 2년 이내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갑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느 경우만? 도품이나 유실물. 다시 뭐라고? 도품이나 유실물일 때만. 점유 보조자의 횡령, 사기는 도품이나 유실물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금전도 도품이나 유실물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 이해됐나요? 자, 이것만 알면 돼. 그 다음에 선점, 습득, 발견 봐봐. 말을 봐봐. 말을 보면 뭐라 하죠? 먼저 선자죠. 먼저 점유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걸 습득했다, 주었다 이 말이죠. 발견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이잖아요. 선점, 습득, 발견.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지금 뭐라 나왔죠? 무주물이라고 되어 있네. 무주물 선점이라고 되어 있네. 그럼 여기 무주물은 뭐예요? 주인이 없는 물건을 먼저 점유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산에 있는 산토끼. 여러분 산에 있는 산토끼는 누구 거예요? 산에 있는 산토끼는 누구 거예요? 누구 거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죠. 산토끼는. 알겠죠? 그럼 먼저 잡으려고 하다가 누굴 쏴버려? 저놈 옆에 있는 놈 먼저 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냥 가면 꼭 누구 한 사람 죽은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알겠죠? 먼저 욕심내가지고 잡으려다 보니까 사람을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산하고 부동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부동산은 언제나 국가 소유예요. 부동산은. 그러니까 있잖아요. 주인이 없는 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무조건 다 국가 거예요. 그런데 동산 움직이는 것 중에서는요. 원칙은 선점을 해서 먼저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런데 언제나 선점 언제 하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군산 앞바다에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요. 군산 앞바다에 있어요. 그 청자 같은 거 도자기가 발견됐더라고요. 그럼 그 도자기를 뭐라 한다? 학술이나 기회나 고고의 중요한 자료죠. 학술이나 고고의 중요한 자료죠. 그것은 아무리 동산이 그건 국가 소유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바닷속에요. 고래청자가 많이 있다가 하더라. 그래서 들어갔다가 못 나와. 왜? 그물에 걸려가지고 고기밥 될 수 있어. 알겠죠? 가지고 와도 내 것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죽을 목숨 걸고 가서 찾아왔더니 누가 빼앗아가 버려? 국가가 빼앗아간다니까. 돈 얼마 주고? 200원. 알겠죠? 주고 빼앗아가. 그러니까 절대로 가져오지 마. 아시겠죠? 설령 발견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알리지 마. 알겠죠? 이렇게. 왜? 국가 것이 돼버리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보면 동산은 언제나 선점이 된다. 그러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선점이 된다. 원칙적으로 선점이지 선점이 된다 그러면 안 돼. 동산은 언제나 선점이 된다. X. 여러분 거기 X에 선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동산은 언제나 선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아시겠죠? 왜요? 예외적으로 뭐가 될 수 있어? 국가 소유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부동산은 언제나 뭐다? 국유다. 부동산은 언제나 국유다. 선점이라는 말은 내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잘 봐봐. 무주물이니까 무주물, 주인이 없는 물건이니까 산토끼. 소유자가 있어 없어? 없죠. 소유자가 없으니까 내 것이 되려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죠. 그래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을 무슨 점이라고 해? 자주점. 그래서 그러면요 이렇게 나왔어. 우리 시험에 기출문제 뭐라 하냐면 무주물 선점은 자주 점유해야 된다 이렇게. 맞죠? 무주물 선점은 무슨 점유해야 돼? 자주 점유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무주물 선점, 물건의 인도, 유실물 습득, 사부, 섬, 물이죠.
우리가 여러분요 민법 총칙에서 배웠어. 사부한테 선물할 때는 이것저것 혼합해서 선물해 이렇게 얘기했죠. 혼합 사실행위 뭐 중요하지 않지만 이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다음에 유실물이죠. 여러분 유실물은 뭐예요? 자, 유실물 내가 설명을 해. 유실물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시죠? 우산을 가지고 왔어. 그냥 집에 갈 때 비가 겠네. 비가 개니까 어떻게 돼요? 학원에다 깜빡 잊고 우산을 넣고 가죠. 이런 만약에 학원에다가 그것을 버렸다. 버리면은 그것은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그래요. 버린 게 아니고 깜빡 잊고 갔죠. 그것을 말한다. 나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내 의사에 의하지 않고 내가 지배하는 범위를 벗어나 있죠. 그걸 유실물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부러 버리고 가죠. 그걸 뭐라 한다? 소유권의 포기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그런데 유실물을 습득을 했어. 내가 습득을 했는데 소유자가 을이 습득했는데 갑이요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 알겠죠? 습득해서 신고했어. 신고했는데 6개월이네. 6개월이네. 옛날에 몇 년이냐? 옛날에 1년이었어. 1년 그러면 큰일 나. 유실물은 유하고 비스무리하죠? 알겠죠? 몇 개월이다? 6개월. 이거 하나만 하면 돼. 유실물은 몇 개월? 주어가지고 신고가 몇 개월? 6개월. 6개월 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옛날에는 왜 1년이었냐? 이런 봐봐. 옛날에 우리가 버스 타고 부산 한번 내려가면 5시간, 10시간 걸리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기가 여기서 서울에서 생활하는데 생활을 포기하고 부산 갔다 올 수 없잖아요. 갔다 오면 하루가 깨지니까. 근데 요즘은요, 비행기라든가 KTX 타고 가면 오전에 갔다 오전에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거리가 좁혀졌어. 그래서 옛날에는 1년이라고 했어, 3년 전에는. 근데 3년 전에 1년이 지금 몇 개월로 단축이 됐어? 6개월로 단축을 해놨어. 알겠죠?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매장물이 뭐죠? 이런 매장물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그 토지라든가 또는 집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아주 옛날 물건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금괴라든가 알겠죠?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죠? 부장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장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장물. 그럼 매장물은 누군가가 소유자가 있어. 소유자가 누구죠? 상속인이 있죠. 상속인. 그럼 상속인이 있는 거예요. 상속인이 있어. 근데 이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 몇 년 동안? 1년 안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 아까 우리 유실물에 몇 개월 했죠? 6개월. 매장물에 몇 년? 1년. 또 옛날에 몇 년 전까지는 둘 다 1년이었어. 1년이었는데 유실물만 몇 개월로 바뀌었다? 6개월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이미 소유자가 있죠? 그럼 소유의 의사는 필요가 없어. 뭐만 하면 돼? 발견만 하면 돼. 발견. 알겠죠? 그런데요, 이 발견을 어떻게 했냐?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했어. 그럼 발견자하고 소유자가 반반씩 나누는 거예요. 그럼 조심해야 돼, 조심. 어떻게 하냐? 갑이 을한테 인부로 고용을 해서 을한테 물건을 좀 찾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을이 물건을 찾았어. 이거 내가 인부로 을을 고용해서 물건을 찾았죠? 그러면 그것은 갑의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을이 갑의 집에 놀러 와가지고 발견했다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을이 갑의 집에 놀러 와가지고 땅 파다가요, 갑자기요, 일부러 이걸 찾기 위해서 땅을 판 것이 아니고 그냥 장난하다가 땅 파다가 발견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땅 주인하고 내가 얼마씩 갖는다? 반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됐나요? 그래서 타인의 물건이나 토지로부터 발견된 매장물은 절반하는 거예요. 절반씩 한단 말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봤죠? 용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렇게 봤죠. 됐나요?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첨부. 우리 여러분 첨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첨부는 원시 취득이에요. 첨부는 임의 규정이 있고 강행 규정이 있어요. 이건 중요하지 않는데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나중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설명해요. 이 설명이 계속해서 똑같은 책을 가지고 한 권만, 우리 지금 책이 한 권밖에 없잖아요. 한 권을 가지고 끝까지 보기 때문에요, 수도 없이 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요 원시 취득이 있고, 여기요 임의 규정이 있고 강행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1월달부터는 오후에요, 강의하면 오전에 강의 끝나고 오후에요 책을 다시 한번 읽어줄 거예요. 여기다 띄워가지고. 무슨 얘기겠죠? 책이 있죠 여러분요. 순서에 나가면 그 책 순서에 나간 것을 강의를 오전에 강의했잖아요. 지금 강의한 것을 오후에요 점심 먹고 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해가지고 다시 그 책이 아까 강의했던 내용이 이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다시 줄을 그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강의하면서 줄까지 다 그어주면요 강의 시간이 너무나 늘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알죠? 그러면 150년 공부해야 돼.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일단 오전 강의하고 잠깐 여러분요 분식 가서 식사 잠깐 김밥 먹고
오셔가지고 잠깐 이제 책을 여기다 다 띄워놓고 책을 띄워놓고 보면서 뭘 한다? 줄을 거줄 거라 이 말이죠. 무슨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 책을 좋을 때는 이렇게 강의를 못 해요. 강의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 말을 이렇게 쓰고 이 말을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한 번만 딱 정리해 놓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책 혼자를 봐도 다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 보면 책을 10번 봐도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어. 근데 같이 한 번 하면은 한 번 하면은요 15초 만에 다 합격 그래. 알겠죠? 그래 보시고 자 이미 규정 혼자 하면 150년 걸려. 저 강행 규정 알겠죠? 이렇게 이것은 이제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건 지금은 놔두고 자 보시죠. 자 이제 처음부는 부합하고 혼하고 하고 간단히 얘기하면 부합이란 말을 잠깐 설명을 해. 이런 봐봐. 지금 벽에 지금 벽지가 발라져 있죠? 지금 다 벽에 벽지 발라져 있죠? 저 벽지 뗄 수는 있잖아요. 뗄 수는 있죠. 떼면은 다시 어때? 다 찢어지죠. 그래 저걸 떼가지고 다른 데다 바를 수 있어 없어? 벽지를 없죠. 그걸 부합됐다고 그래. 뗄 수는 있으나 그러면 효용이 소매에서 상실되는 거. 페인트 벽에 페인트 발라지죠. 페인트는 뗄 수 있어 없어? 뗄 수 없거나 그걸 부합됐다고 그래. 알겠죠? 여기 형광등 지금 벽에 지금 천정 형광등 있죠. 형광등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뺄 수 있어 없어? 있죠. 빼가지고 다시 저 뒤에다가 끼우면 돼 안 돼? 되죠. 그건 부합이 아니라고 그래. 내 말 지금 이해됐어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 옷 입고 있죠? 옷은 내 몸에 부합됐어 안 됐어? 안 됐어. 타투를 했어. 내 몸에 뭐가 됐어? 부합됐죠. 이해됐죠 지금? 그걸 부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물건이 아니지만 이해를 할 때 타투하면 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건 부합됐다고 그래. 알겠죠? 그런데 옷은 벗으면 되죠. 벗고 나서 다른 사람이 또 입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건 부합이 아니라고 그래. 벽에 벽지가 발라져 있다. 뗄 수는 있어. 뗄 수 있는데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 그걸 부합됐다고 그래. 페인트를 칠했다. 부합됐다고 그래. 그럼 이거 봐봐. 여기 TV 걸렸죠. TV 이거 뗄 수 있어 없어? 있죠. 다른 데다 걸면 TV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걸 뭐 되지 않았다? 부합되지 않았다고 그래. 뒤에 지금 시계 있죠. 전자시계. 뗄 수 있어 없어? 있죠. 다른 데 가서 저걸 전자시계 걸면 돌아가 안 돌아가? 돌아가죠. 그걸 뭐 되지 않았다? 부합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 이해됐나요 지금? 그걸 부합이라고 얘기해. 부합. 자 그 다음에 혼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요 참기름과 들기름을 섞어. 우리 보통 보면 어머니들 보면요 참기름하고 들기름을 반반 섞는 경우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참기름하고 들기름을 섞었는데 맛이 이상해. 다시 분리해낼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걸 혼화라고 얘기해. 됐죠? 자 그 다음에 소매가 죠 소매가 바로 뭐예요? 대표적인 혼화죠. 알겠죠? 소맥을 섞었는데 분리가 돼 안 돼? 안 돼. 분리가 안 되니까 먹고 마시면 미치는 거 아니에요. 분리가 안 되니까. 무슨 알겠죠? 그래서 그걸 얘기해. 자 가공이란 게 뭐냐? 지금 이렇게 물건 만들어 놓은 거 이거 만든 거 이거 새롭게 물건 만든 거 집 짓는 거 뭐 이거 만드는 거 전자칠판 이거 다 이걸 뭐라고 해? 가공이라고 그래. 먼저 그걸 개념을 잡고 지금부터 넘어가야 돼. 됐죠 지금? 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 제목을 잘 봐. 제목을 부동산의 부합이죠. 그럼 부동산에 부합됐다 이 말이죠. 우리 건물의 부동산이죠. 건물의 벽에 페인트가 발라져 있다 이 말이죠. 건물의 벽에 벽지가 발라져 있다 이 말이죠. 이걸 부동산의 부합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그럼 이런 봐. 지금 이 벽이 있죠. 벽에 벽지가 발라져 있죠. 이 벽에 벽지가 발라진 것은 1번 저건 벽지라고 그래요? 벽이라고 그래요? 이거 중요해. 벽에 지금 벽지 발라져 있죠? 저걸 벽이라고 그래? 벽지라고 그래? 벽지라고 하고 싶은 사람은 정신 차려야 돼. 알겠죠? 왜냐? 이런 벽지는 뭐가 벽지냐? 지물포에 가면은 아직 그 비닐 중에 싸져 있는 거 있죠? 그걸 벽지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 벽지가 벽에 딱 달라붙죠? 때릴 수 없거나 떼더라도 본래 효용을 해야 하는 것은 부합이 됐다고 그래. 그것은 벽의 일부라고 그래. 이미 그건 벽이 되어버린 거예요. 벽의 구성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벽지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해. 그걸 뭐라고 그래? 벽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다? 벽지가 지금 뭐가 됐어? 벽이 됐다고 그래. 그걸 뭐라 한다? 부동산에 뭐가 됐다? 부합이 됐다고 그래. 그런데 여기 TV는 뗄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것은 벽에 부합되지 않았다고 그래. 됐죠? 자 그럼 봐. 여기가 갑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이 부동산에 의리요 중축을 했어. 이제 설명할 때 중축을 했어. 그런데 이 중축한 것이 자 봐봐. 벽이죠. 벽에 TV가 있고 벽에 지금 TV 걸려 있죠. TV는 뗄 수 있어 없어? 있죠. 뗄 수 있죠. 그걸 말한다. 이 TV는 벽하고 독립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독립이라는 말은 벽하고 별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지금? 다른 말로 하면 벽의 부합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까 우리 페인트나 벽지는 부합이죠. 부합이 아니다. 벽의 구성 부분이고 벽의 구성 부분 벽의 일부다 이 말이에요. 일부. 벽의 일부다. 알겠죠? 일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성부분이 아니고 일부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린 TV만 따로 사고 팔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TV 걸어놓고 나서 저거 사세요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물건의 객체가 된다.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그것을 부속물이라고 그래요. 부속물.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봐봐. 벽에다가 벽지를 발랐어. 벽지를 발랐어. 벽지는 벽하고 독립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하나죠. 벽에 달라붙어 있죠. 하나죠. 그래서 이런 독립성이 없어. 독립성이 없다는 것은 벽에 달라붙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부합이다. 벽지는 벽의 뭐다? 구성 부분이다. 벽의 뭐다? 벽의 일부다. 일부. 벽지를 저렇게 발라놓고 나서 저 벽지 사러 가면 돼? 안 돼? 안 돼.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물건의 객체가 안 된다. 그럼 뭐라고 그래? 진율포 사장이 벽에다가 벽지 발라놓고 뭐라고 얘기해? 벽지 발라놨으니까 저 벽지는 내 겁니다 그래요? 돈 달라고 그래요? 돈 달라고 하죠. 돈 달라고. 벽지 발랐으니까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걸 비용의 문제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요, 여자분들 있잖아요. 여자분들 눈썹 연장술을 한다거나, 알겠죠? 눈썹 연장술을 딱 해놨는데 돈 달라고 하죠. 눈썹 연장술을 해놓고 뭐라고 한다? 이 눈썹은 내 거다 그래요? 그 하는 사람이 시술하는 사람이 내 거다 그래? 안 하죠. 뭐 달라고 그래? 돈 달라고. 왜? 눈썹은 내 눈썹에 붙었잖아. 연장해 놓은 것이. 알겠죠? 누군가가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라인 그려줬어. 그러고 나서 뭐 달라고 그래? 돈 달라고 하지. 여러분요, 손톱 뭐 하는 거 있죠. 뭐 희한하게 뭐 여기다 뭐 붙이는 거 있죠. 여자들. 그거 왜 붙이는 거예요? 몸무게 나갔는데. 알겠죠? 아니 집에서는 열심히 살 뺀다고 밥도 안 먹으면서 손톱에는 왜 바르는 거야? 그럼 몸무게가 상당히 나갈 건데. 알겠죠? 뭐가 모순이 있어? 손톱에다 뭐 바르죠? 그럼 발라놓고 나서 뭐라고 그래? 돈 달라고 하지. 왜요? 이미 그것은 손톱의 일부가 됐잖아요. 그걸 뭐란다? 부합이 됐다고 그래. 그러니까 돈 달라고 해야 돼. 만약에 그런데 봐봐요. 자, 벽에다가 벽지 발랐죠? 벽지 발랐는데 돈 달라고 하면 돈 안 줘. 벽지에다가 똥깨고 써놨어 내가. 그럼 돼 안 돼? 큰일 나. 왜? 돈을 주고 안 주고 떠나가지고 벽에 벽지가 바른가 동시에 그 벽지는 내 것인 거예요. 알겠죠? 지물포 사장께 아니라고 내 거라고. 그런데 거기다 똥기라고 써놓으면 벽을 훼손한 거죠? 그걸 손괴죄라고 하는 거예요. 형사처벌돼.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부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돈 달라고 하고 안 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지. 거기다가 X해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합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벽에다가 바른가 동시에 페인트를 바른가 동시에 벽지를 바른가 동시에 그 벽지나 페인트는 건물의 소유자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나는 노동력을 제공했잖아요. 나의 어떤 것들을 제공했잖아요. 그럼 나는 뭘 청구해야 돼? 비용을 청구해야 된다니까. 비용을. 무슨 말이죠? 여러분한테요, 여러분 몸에다 타투를 해놨어. 돈 주세요 했더니 안 줘. 그냥 그걸 칼로 다시 긁어내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뭘 해야 돼? 돈 달라고 해야지. 돈 달라고. 안 주면 소송을 해서 받아야죠. 이런 무슨 말인지 내 말 좀 알겠죠? 자, 그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 별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주 중요해. 이것만 이해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앞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독립성이 있냐 없냐, 부합이냐, 이게 수도 없이 시험에 문제 책에 나와. 수도 없이.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이해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봐봐.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 판례가 우리가 아파트를 이렇게 건물에다 이렇게 중축을 하잖아요. 중축을 하면 판례가 뭐라고 했냐? 중축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다고 그랬어. 중축한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 옥상에다가 건물을 짓잖아요. 중축하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다. 부합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닌데 2층 해가지고 2층 팔아먹었는데 그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죠. 그건 뭐가 있다? 독립성이 있는 거죠. 그것은.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봐봐. 옥상에다 중축해가지고 박스 형태로 옥상에다 중축하죠. 그럼 거기는 박스만 돼 있고 화장실이라든가 세면대라든가 싱크대라든가 이런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럼 그것은 그냥 부합인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요 별도로 사고팔고 하려면 어떻게 해요? 주거시설이 있어야 돼. 주거시설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싱크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주방하고 방하고 뭐가 돼야 되고 분리가 돼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돼. 이런 원래 원룸에는
원유닛이죠. 원유닛. 그 원룸에는 원래 주방 시설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주방 시설이라면 그거는 구분이 돼야 돼. 원룸에는 주방 시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룸에 지금 주방 시설이 있는 데 있죠? 그건 다 불법이에요. 그럼 맨 처음에 어떻게 한다? 주방 시설 딱 해놓고 주방 시설만 쭉 해놓고요. 거기 다 잡아놓고 나서 주방 시설 안고 허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공사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요, 우리가 독립성이 없다, 그걸 부합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기서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안 배웠으니까 그러는데요. 나머지 놔두고 여기서 3번만 봐. 우리가요, 이러면 혹시 어디 브루나이인가 어디야? 세계에서 제일 조금 인구는 20만밖에 안 되는데 있는데 어디죠? 브루나이 왕국인가? 맞아요? 거기는 이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있는데 왕이 사는 궁전이 다 뭐라냐? 금으로 다 도입된 거기는 금이 많이 나오죠. 금으로 다 도금이 돼 있죠. 그리고 왕이요, 국민들한테 1월 1일이 되면 뭐 한 달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세배를 받아요. 세뱃돈을 줘요. 왕이. 알겠죠? 참 좋은 나라죠. 알겠죠? 그 나라로 가면 참 잘 살 것 같은데요. 세뱃돈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진짜인데요, 이건요? 브루나이인가? 아니에요? 브루나이 맞죠? 거기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보면 건물값이 비싸겠어요? 페인트값이 비싸겠어요? 페인트가 금으로 된 페인트라니까요. 진짜인데요? 금으로 다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건물값보다 페인트 값이 더 비쌀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동산의 가액이, 여기 벽지의 가액이 부동산보다 가액을 초과한다 이 말이죠. 필요 없어. 그러든지 말든 우리는 돈이 비싸냐 싸냐로 부합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구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금으로 도배를 했다 할지라도 그 금 페인트를 칠함과 동시에 건물의 일부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금 페인트는 갑이 가져왔어. 건물은 을이야. 그러면 금 페인트를 을의 건물에 칠함과 동시에 금 페인트를 누꿔야 된다? 을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가격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다. 뭘로 따지는 것이다?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알겠죠? 그것으로 따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권한 없이 남의 땅에다가, 여러분 남의 땅에다가 농사 지으면 돼 안 돼? 남의 땅에 농사 지으면 돼 안 돼? 웃기죠 우리나라요? 여기가 가배 땅이에요. 가배 땅에다가 을이요, 무단으로 배추를 심었어. 배추로 무단으로, 이건 화학도 안 맞고 배추를 심어. 경작을 해서 배추를 심었어. 그 다음에 이렇게 가배 땅에다가요,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었어. 나무를 심었어. 나무. 이게 누구 것이냐 이거였어. 허가도 안 받고 허락도 안 받고 심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혹시 식목일 날 나무 심어서 안 심어서? 식목일 날 어렸을 때 식목일 날 나무 심으면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이것은 너가 심은 거니까 너 것이니까 잘 관리하라. 선생님들이 말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쳤는지 몰라요. 알겠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나무를 심죠. 이 나무는 누구 것이냐? 땅 주인께 돼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요, 식목일 때 나무 심은 거 지금 내 것이 있어 없어? 한 그루도 없어. 그런데 여기 농사 짓는 거, 배추죠. 이 배추는 누구 것이냐? 그러니까 땅 주인 것이 아니에요. 땅 주인 것이 누구 것이냐? 경작한 사람 거예요. 을소유예요. 이게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농사 짓는 것은, 남의 땅은 농사 짓는 것은 내 것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 거. 그러면 갑은 손해요, 이익이요? 손해죠. 갑은 늘한테 농사 짓는 동안에 월세를 받거나 무단으로 심었으니까 불법 점유를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농작물은 을소유야. 농작물을 을 거니까 농작물은 땅에, 토지에 부합이 된다 안 된다? 토지에 달라붙어 안 붙어? 부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말을 할 때 이건 누구 거라고 했죠? 지금 을 거라고 그랬죠? 갑의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별개잖아요. 별개를 뭐라고 얘기해? 독립됐다고 얘기해. 알겠죠? 그러니까 농작물은 토지에 뭐 되지 않는다? 부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럼 나무는 무조건 누구 것이다? 토지 소유자 것이 돼. 누가 심었는데? 을이. 병이 심었는데 누구 것이다? 을의 것이, 갑의 것이 돼. 알겠죠? 그래서 나무는 토지에 뭐가 된다? 부합된다고 얘기해.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 알겠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나무는 토지에 부합된다. 이렇게 얘기해. 부합되지 않으니까 경작자가 소유가 되고, 여기는 부합이 되니까 토지 소유자 것이 돼버리고. 부합됐다는 것은 이것이 만약에 여기 봐봐. 갑이고 을이죠.
그러니까 을이 갑에 부합됐다 이 말은 갑이 다 갖는다 이 말이고, 부합되지 않는다 이 말은 따로따로다 이 말이고. 무슨지 알겠죠? 이렇게 얘기해. 이런 봐, 이런 머리카락은요, 이런 머리에 지금 어떻게 됐어? 독립성이 있어 없어? 머리 독립성이 없죠. 그러니까 머리는 신체에 뭐가 되어 있다? 부합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내 머리는 부합되지 않았는데 그럴 수도 있어. 언제요? 머리카락이 언제?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 머리카락을 자르면 어떻게 돼? 커트하면 되면 어떻게 돼? 나눠지죠? 그러면 이 머리카락은 내 신체에 뭐 되지 않았다? 부합되지 않았다. 우리 사람은 물건이 아닌데 설명을 할 때 그렇다 이 말이죠. 부합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자, 이제 다 됐죠 이제? 자, 봐봐. 이제 동상 간의 부합이죠. 동상. 이거 봐봐요. 여기 봐봐. 이게 링 있죠. 링 18K야. 다이아몬드가 있어. 다이아가 붙었어. 이것을 그러면요,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다이아 반지라고 그래. 뭐죠? 18K 금반지라고 그래. 아니, 지금 18K에 다이아몬드가 지금 박혀 있잖아요. 이 반지를 다이아 반지라고 그래, 금반지라고 그래. 다이아 반지라고 그러죠? 왜 그래요? 왜? 그것이 바로 주하고 종을 구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 우리가 어디가 더 주된 거예요? 다이아가. 그래서 주된 동산, 다이아가,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다이아를 가져온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금반지 가져온 사람한테 돈 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구별할 수 없는 경우, 애매한 경우. 알겠죠? 순금하고 백금이 섞였어. 그럼 누구 거야 이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부합 당시, 그걸 섞을 때, 그때 당시 가액의 비율로 공유해. 여기서 부합 당시란 말이 중요해. 항상 이걸 가지고 정답을 뭐냐냐? 현재 가격대로, 현재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현재 가액대로 뭐 이런 말. 그러면 안 돼. 언제? 부합 당시. 언제라고?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공유를 해. 그럼 아까 호나는 뭐죠? 호나는요, 봐봐요. 그러면 참기름하고 섞였어. 그럼 누가 소유자죠? 참기름 한 병이 섞였어. 누구 거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국산 참기름하고 중국산 참기름이 섞였어. 누구 거예요? 국산 참기름이죠.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 무조건 중국 것들 메이드 인 차이나를 무조건 낮게 봐. 알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전자제품만 보더라도 지금 이번에 보면 그 핸드폰 급속 충동 같은 거 10분 만에 암충을 하는 것은 중국이 제일 먼저 내놨잖아요. 그래서 중국 제품들이 우리나라 제품을 능가하는 제품들이 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중국 것은 아주 아래 것으로 봐.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주종이 구별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러면 가공. 오너는 섞이는 것이고요. 섞이는 거 가공. 가공은요,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가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걸 가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누가 소유자냐? 재료를 댄 사람이 소유자예요.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타인의 밀가루하고요. 밀가루하고 그다음에 뭐죠? 뭐라고 그래? 밀가루 케이크 만들어 뭐가 있어야 되죠? 생크림하고요. 여기 밀가루하고 생크림은요, 3,000원밖에 안 돼. 3,000원인데 이걸 해가지고 케이크를 만들었어. 케이크를 만들었더니 어떻게 돼요? 3만 원이 돼. 그럼 어떻게 돼? 이건 재료고, 이거는 이제 케이크 물건을 만드니까 가공이잖아요. 원래는 누가 소유자냐? 각 재료주의야. 재료를 누가 됐냐? 그 사람이 소유자인데, 여긴 재료보다는 가공, 물건 만드는 게 훨씬 더 비싸잖아요.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럴 때는 가공을 한 사람, 케이크를 만든 사람이 소유자가 되고, 먼저 밀가루하고 생크림 가져온 사람한테 3,000원 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누가 소유자가 된다? 원래는 누가 소유자? 재료를 댄 사람. 그러면 재료를 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수고벤이 재료와 노력으로. 수고벤이 뭐죠? 건축, 공사업자가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을 했어. 그럼 이건 누구 거냐? 그건 수고벤이 원시치라는 거야. 수고벤이. 여기요, 채무자가요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을 했어. 그런데 건축 허가는요, 채권자 이름으로. 건축 허가는 채권자 이름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건물은 누가 지었냐? 채무자가 자기 돈으로 지은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구 거예요? 그건 채무자 것인 거예요.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재료주의. 누가 비용을 댔는가? 아주 중요해. 이건 이미 앞에서 배웠단 말이죠. 그걸 재료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누가 돈을 댔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고빈이 재료와 노력이고 채무자가 재료와 노력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수고빈이 재료와 노력은 누구 거다? 이것은 수고빈. 채무자와 재료와 노력은 누구 거다? 채무자. 그럼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나요 지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첨부라. 이걸 이제 뭐냐 한꺼번에 이걸 첨부라고 그래. 첨부는 부합, 호나 가공을 섞어서 첨부라고 하고, 첨부에는 부합은 부동산 애우부합이 있고 부동산 애우부합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동산 간의 부합이 있고 그 다음에 호나가 있고 가공이 있어.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란다?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이것은 공동소유는 아주 중요한데요 양 자체가 엄청나게 많아요. 알겠죠? 이것은요 여러분요 다음 주에요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